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Evolution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수주입니다. 오늘도 브리즈번의 변호사 구만님, 브리즈번의 회계사 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직업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나 재밌는 거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자녀들의 미래 직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커리어의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AI 시대에서는 그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앞으로는 기존의 커리어 사다리를 타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창업가형 경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볼루션에서는 AI 시대의 창업, 그리고 호주에서의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만님, 친니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만님, 친니님. 오늘은 저희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진행자 구만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마입니다. AI, 창업, 사업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보면 진짜 AI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앞으로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AI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 밥그릇이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HR에 계신 수주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없는데요. 근데 요즘에 마켓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AI,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과 이자,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오일 가격에 대한 쇼크들도 있는 편이고 회사에서도 뭔가 투자를 하는데 살짝 부담스러운 시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직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AI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리더십에서 그런 이그젝 레벨에 있는 분들이 AI를 사용하는 거를 정말 좀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는 한 2년 전에 해봤던 야, 챗GPT에 이거 넣어봤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직업 세계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하는 게 수주님이 말씀하신 이그제큐티브 레벨이랑 이제 막 AI를 어댑트하고 있는 저희보다 어린 제너레이션이랑 생각하는 일의 업무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젊은 층들이거든요. 이그제큐티브도 결국에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변화를 안 하면 밀리겠구나. 예전에는 주니어들한테 자료 조사시키고 매니저들이 받아서 그걸 썼잖아요. 이제는 주니어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AI가 한 다음에 시니어가 혼자서 AI를 잘 써서 시간 다 줄이고 혼자서 일 다 한 다음에 근데 그런 똑같은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AI인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고 어떤 분은 나는 AI 믿지 않아. 난 쓰지 않을 거야. 고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도 조용히 뒤에서 AI 활용해서 빨리 끝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AI로 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뭐 코딩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AI라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왔으니 한번 써보고 내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저도 선두주자처럼 사용하자 주의는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챗GPT 사용할 때도 굳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결국은 AI를 안 쓰는 사람보다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경쟁력을 더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준님한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날로그를 보고 자라고 디지털로 공부를 했는데 나이 먹고 살만하니까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AI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을 때까지 공부가 끝이 없어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배움은 원래 평생 하는 거예요. 그만 공부하고 싶다 진짜. 진짜 AI를 또 쓰려고 또 공부를 하려니 도대체 이 공부는 언제 끝이 나는 건가. 예전에는 이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도 많이 땄어야 됐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지식 능력들보다는 좋은 질문을 하고 문제를 보고 생각한 다음에 실행해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새 기사 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없어질 직업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자녀들한테 직업을 뭘 가져라 보다는 창업적으로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호주에서 창업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신니님께서 아무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호주에서 창업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ABN, ACN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 설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조금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호주 사업 구조 3가지, 개인 사업자, 회사, 트러스트를 비교해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걸 바탕으로 네, 아니요 퀴즈를 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 트레이더, 즉 개인 사업자는 사업이 잘못되면 개인 자산까지 책임질 수 있다. 저는 이거 네 같아요. 답은 네입니다. 구마님, 확신에 찬 답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에 빚이 생기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면은 사업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개인 트레이더로 많이 하시잖아요. 1인 기업 하듯이 셋업 비용도 줄어들고 운영하기도 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커지면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PTY LTD,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 회사는 사업이 망해도 개인 재산은 100% 보호받는다. 저 모르겠어요. 낸가? 구마님, 아시죠?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 depends on이라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마님 또 딩동댕. 법인이라면은 100% 개인 재산이 보호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거의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법인이 그 Director's Personal Guarantee라고 해가지고 적으로 뭔가 다른 보증을 선다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디렉터 자체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는 거. 구마님 말씀처럼 depends on이라는 거. 마지막 질문으로 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일 좋은 구조다. 수준님? 예전에는 예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친니님 포스팅 통해서 아니요일 수 있다고 배운 것 같아요. 구마님? 저는 아니요? 아무래도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의 이유가 더 많지 않나요? 저희 팀 멤버 완전 제가 되게 뿌듯한 어깨뽕 되는 순간입니다. 신니님 제 직업을 알고 계신 거죠?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다들 세금 줄이려고 트러스트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트러스트는 세금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산 보호, 가족 간의 소득 분배, 유언으로도 그래서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사업 구조 설계 등의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단순하게 세금 절세를 위해서 셋업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 설계사라던가 회계사분들과 적절한 상황을 상담받으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셋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돌발 질문해도 되나요? 회계사님들이나 이렇게 상담해보라고 하잖아요. 제 재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트러스트나 컴퍼니에 대한 상담을 하기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자산이 엄청 많은 분들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려면 시간당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게 우선 일반적인 생각이긴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젠지들은요 80%가 재무 상담을 챗 GPT랑 한대요. 물론 GPT가 정확한 재무 상담을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어드바이스가 필요한지 필터링을 해놓고 Q&A를 준비해놓고 전문적인 회계사라던가 재무 설계사를 만나면 5시간이 걸릴 상담이 1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회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걸 GPT로 검색을 하시고 회계사님을 만나시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의 규모보다는 트러스트를 설립하면 설립한 때 필요한 돈, 그리고 유지하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돈이 많아야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새 브리즈번 퍼스 부동산 붐이 오면서 다들 SMF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지금 ATO에서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레귤레이션 같은 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트러스트를 모두 타겟팅해서 벌금을 때리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트러스트 설립해서 그 트러스트로 프로퍼티 사는 것도 거기에 맞는 레귤레이션을 다 지켜야 되니까 또 그거 하려면 매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데 돈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SMF도 사실 돈이 계속 들고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저는 발생하는 이유가 소셜미디어 중에는 그냥 홍보용으로 SMF 설립해라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중에 어떤 케이스가 본인에게 제일 맞을지 궁금하시다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회사를 오픈하실 건지를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겠네요. 그렇다면 엔티티를 정한 후에는 창업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사무실이나 상가 임대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점이나 알아야 될 점이 있을까요? 구마님?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커머셜 부동산 변호사로 일을 했었어서 조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많은 분들이 상가 리스를 그냥 정해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서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커머셜 리스는 건물주 쪽에 더 유리하게 그리고 건물별로 개별 작성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한테 이 리스팅 도큐멘트가 오기 전에 에이전트랑 레터 오브 오퍼 단계에서 어떤 핵심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주를 받았을 때 나는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조건인데? 라고 해도 나중에 건물주 쪽에서 원래 우리 건물은 이렇게 가. 이거는 다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협상해 줄 수 없어. 라고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 경험상 리즈를 해본 적도 있고 또 리즈를 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리즈를 제가 했었을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나 건물주에게 유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리즈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건지 구마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할 때 월세만 보고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호주 임대 계약서는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 계약서가 내 사업에 어떤 비용하고 리스크를 안길지를 다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당연히 기간, 그리고 옵션, permitted use, fit out, make good, outgoings, default, personal guarantee 같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친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퍼스널 개런티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컴퍼니일 경우 PTY LTD의 경우에는 디렉터의 퍼스널 개런티를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럴 경우에 아까 친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TY LTD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디렉터가 퍼스널 개런티를 서게 되면 개인의 연대 보증이 되는 거죠. 회사가 임대에 대한 돈을 내지 못했을 때 개인인 디렉터가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세요. 제가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꼭 이걸 듣는 사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리즈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와 검토를 하세요. 저는 그때 왜 당했냐면요. 저희 남편이 검토했어요. 저는 근데 남편이 워낙에 서류 같은 거 보는 거를 좋아하고 꼼꼼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변호사랑 본 거랑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서류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요.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건물에 임대 계약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빌딩이나 그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공사가 시작돼서 장사에 영향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크로스리버 레일 한다고 길이 막히거나 유동인구가 줄어서 문 닫은 비즈니스 꽤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내가 사업에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상업용 리스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장사가 잘 되게 해준 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공사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거나 접근성이 나빠져서 매출이 떨어져도 그 자체만으로는 렌트를 깎아준다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조항 중에 하나가 리로케이션.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공사나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의 건물에 레노베이션을 해서 임차인의 공간에 피해를 줄 경우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지, 아니면 쇼핑센터 주인인데 나 이거 철거하고서 뭐 지을 거야 했을 때 재개발의 이유로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리로케이션의 권리를 주긴 하는데 계약 종료를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일 때 접근성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서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동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적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계약서에서 당연히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써 있어야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서류를 보면서 내가 어떤 리스크까지 떠안았는지를 알고서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카운슬에서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들어가려는 곳에 메이저 인프라스트럭처에 뭔가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겠다 하면 저런 리로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데몰리션에 관한 조항은 그냥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호주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절대 몰랐는데 구마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새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새롭네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오늘 구마님 완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변호사의 모습 감동인데요. 저희 사무실 하나 리즈할 거 있는데 저희 담당 변호사 좀 돼주세요. 오늘은 AI 시대에 왜 창업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직업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문가 변호사와 리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원님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저희에게 댓글, DM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